AI 기반 공식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뉴스 조우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공식 뉴스가 나왔을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샘이 연평균 7%의 성장 등 장래 사업과 경영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텔레칩스가 200억 원 규모의 단기 자금 차입을 발표했습니다. 파인테크닉스가 휴대폰과 IT 부품의 제조 판매 사업을 인적 분할 결정했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 공시를 보니까 실적 관련된 거네요. 포스코홀딩스 어떤 내용이죠? 예, 포스코홀딩스가 잠정 실적을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잠정 실적은 이제 그 해당 회사가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주주들이죠. 주주와 시장들에게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다 공유하고자 하는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15% 이상 매출의 영업이익이 15% 이상 변동이 생길 때 이제 의무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잠정 실적이 중요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에 대외 환경이 너무나 악화됐기 때문에 많은 상장사들이 1분기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주목을 받았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 과거에 포스코라는 이제 사업회사가 있고 이 부문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포스코홀딩스로 지주회사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를 어디에 둘 거냐, 뭐 포항에 둘 거냐, 뭐 서울에 둘 거냐 갖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다가 결국 이제 포항에 두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오늘 이번에 발표한 잠정 실적을 보면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는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철광석이라는 어쩔 수 없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이제 철광석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 역시 가격이 좀 매출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나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이유는 결국 이제 그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을 갖다가 생산하는 생산자가 최종 고객에게 엔드 유저에게 이제 전가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충격이 덜하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철광석을 가공한 철강 제품이 그 수요를 하는 데가 주로 이제 우리는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포스코 외에는 다른 데서 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에다 가격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포스코의 가격 전가는 작년 이제 여름에도 되게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스코홀딩스는 그 철광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제철 가격이 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제 포스코에서 제철을 철강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 이제 주로 자동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입이 많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많이 가격 올리면 어떡하냐라는 것이고,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철광석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철광석 가격이 올랐지만 그 수요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영업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이제 가격을 전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이제 그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계열사들의 지분별 평가액도 봤는데, 이제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이제 핫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상사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이었는데 두 회사 모두가 이제 아주 주가가 높이 올랐죠.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인터내셔널 상사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서 이제 가스를 갖다 개발하고 있죠. 가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석유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미얀마인 천연가스 가격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게 거의 동반 그 상관관계가 높다 봐야 되죠.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제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이 부분이 어제 발표한 건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별 평가액도 동시에 올라갔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매우 높게 그 잡혔고 실적을 수치를 갖다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좋은 실적 공개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인적 분할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파인테크닉스 역시 이제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우리가 회사 분할하는 것은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적 분할은 이제 회사에서 그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 회사를 갖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물적 분할하는 것인데 이 물적 분할이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LG 화학이 제 기억에 한 17년 정도 꾸준하게 2차 전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을 해오다가 그 막대한 2차 전지 사업에 R&D 자금에 필요한 것을 갖다 쏟아붓고 있다가 이제 작년 제 기억에 재작년 10월쯤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LG화학이 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다가 투자받기 위해서는 상장이 불가피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물적 분할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했으니까 LG화학의 주주들 입장에서 이제 배신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LG화학에 투자한 이유는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한 것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물적 분할을 상장을 한다면은 내가 그 투자를 하는 그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났었는데 물적 분할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그 A라는 회사를 물적 분할했을 때 B라는 회사도 있는데 B라는 회사도 동시에 상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복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파인테크닉스는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적 분할하는 내용을 보면은 파인테크닉스의 LED 사업 분야와 LED 사업부가 아닌 분야를 두 개를 이제 인적 분할한다는 것입니다.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파인테크닉스의 주주를 갖고 있으면 그 정확하게는 세부적으로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1대 0.3으로 분할한다면은 파인테크닉스의 주주는 그대로 1대 0.3으로 두 회사를 모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도 덜하고 충격도 덜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LED 사업부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중국의 저가 공사 때문에 성장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장성이 좋지 않은 분야와 성장성이 좋은 분야를 나누어서 회사를 상장시키면 주주 입장에서도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될지 어떤 분야가 유망할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파인테크닉스의 이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갖다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파인테크닉스의 성장이 좋은 것은 역시 이제 그 스마트폰의 힌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폴더블에 이제 접어야 되니까 경첩인데 우리말은 경첩이고 이제 우리가 보통 힌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힌지 분야에서 그 파인테크닉스가 좋은 이제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파인테크닉스가 사상 최대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더블 분야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가격이 좀 더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는 뭐든지 다 새로운 분야를 새로운 상품이 처음 내놨을 때는 아, 이게 고장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죠. 그 때문에 이제 선뜻 손이 안 가는데 이제 벌써 이제 4년차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분야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대폭 이제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힌지라는 분야에 있어서도 파인테크닉스가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유지한다면은 여전히 높은 이제 그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인테크닉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힌지에 갖고 있는 분야가 인적 분할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키움증권 리포트가 살펴보니까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또 아이돌 애널리스트라고 나오는 오현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네요. 굉장히 진행자로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파인테크닉스 물적 분할이라는 용어가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워낙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번에 인적 분할 소개를 해드렸고요. 파인테크닉스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